네, 안녕하세요. 4차 산업시대 미디어의 3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차까지는 인공지능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AI 미디어의 개념 정립과 효과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AI 미디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미디어와 인공지능의 연결점,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 3주차입니다. 이번 주차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사례 발표 워크숍이 없기 때문에 제 렉처만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처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했죠. 인공지능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좀 풀고 가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뭐 인공지능, 뭐 딥러닝, 머신러닝, 뭐 기계학습, 야 이론적으로 이렇게 짚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것 같으세요. 맞죠? 네.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실 거고. 그러면서 좀 개념적으로 인공지능 하면은 이게 참 뭐 다들 인공지능 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코드를 알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한다. 사실 우리가 전공자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미디어 융합 대학원에서 인문사회 과학 쪽으로 미디어를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접근하실 수 있는 어떤 교양적인 차원에서의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께 워밍업 차원에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 내용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텐서플로우입니다. 텐서플로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텐서플로우입니다. 텐서플로우는 이 인공지능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텐서플로우라는 엔진은 2011년에 구글에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구글이 만든 겁니다. 그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15년에 오픈 소스로 공개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좀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좀 이해하시고자 할 때 좀 설명드리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인공지능의 원리, 개념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실 우리가 뭐 인공지능을 전공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실무에서 현장에서 바로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계시는 직무와 좀 연결 지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할 때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의 형태의 엔진,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엔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형태로 우리 3주차 워밍업 차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서플로우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tensorflow.org이죠. 엔드-투-엔드 오픈소스 머신러닝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 공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유료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료로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머신러닝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계학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빅데이터도 만약에 들어갈 것이고, 뭔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뭔가 기계를 막 학습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검증을 시키죠. 검증을 시키고 테스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구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는 플랫폼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머신러닝을 위한 엔드-투-엔드 오픈소스 플랫폼이다라고 되어 있죠. 좀 어려우실 것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생략하겠습니다. 도구, 라이브러리, 커뮤니티 리소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머신러닝, ML이라고 되어 있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첨단 기술을 구현할 수 있고 개발자들은 ML이 접목된 애플리케이션은 손쉽게 빌드 및 배포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디서든 강력한 머신러닝 제작을 할 수 있고 연구를 위한 강력한 실험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 문제 해결책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좀 감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텐서플로우 프로그램 개요를 통해서 운동화 및 셔츠와 같은 의류 이미지를 분류하도록 신경망을 학습시키세요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바로 이 자료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00개 정도 되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어요. 트레이닝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티셔츠, 신발, 바지, 뭐 가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거는 티셔츠야, 이거는 가방이야, 이거는 바지야 라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던져줬을 때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거죠. 아, 이거는 티셔츠일 가능성이 몇 프로야. 이거는 뭐 바지일 가능성이 몇 프로야.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신경망을 우리가 구축을 해볼 수 있고요. 중급으로 가시게 되면은 1년의 영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검색 모델을 뭐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실제 필드에서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넷플릭스 보시면은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청하셨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주잖아요. 큐레이션을 해서 뭐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추천자 시스템. 유튜브의 알고리즘 역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셨던 유튜브의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 비디오, 추천 영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큐레이션을 해서 보여주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 필터 버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던 종류의 카테고리, 보시던 종류만 계속 보게 되는 이렇게 갇혀지는 그 알고리즘의 폐해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GAN이라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통해서 지금 요거는 이제 숫자로 쓴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숫자가 1이냐 2냐 3이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분석해내는 이것도 다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텐서플로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고 이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텐서플로우 엔진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텐서플로우의 사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죠. 뭐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의사가 호흡기 질환을 진단하도록 하는 부분들, 뭐 올바른 항생제를 처방하도록 하는 방법들, 뭐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기업으로는 뭐 에어비앤비나 코카콜라나 구글의 딥마인드, 알파고로 유명하죠. GE 헬스케어나 구글 당연히 자기네 거니까 인텔 뭐 이런 또는 뭐 트위터 뭐 이런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tensorflow.org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인공지능의 첫걸음 정도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가 후반부에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로서 미디어 전공자로서 내가 인공지능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한 개의 커리어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커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자격 증명을 할 수 있는 용도로서도 이 텐서플로우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텐서플로우에 관심이 있으시다 또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으시다, 내가 미디어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에서 내가 인공지능을 추가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연구 과제로 삼고 싶으시다 하시는 경우에도 이 텐서플로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즘 뭐 미디어 플러스 인공지능 융합으로 연구과제, 연구 사례들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트렌디하기도 하고 핫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좀 더 깊게 접근해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텐서플로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고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상위에 있는 설치 또는 학습 각각 카테고리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설치 카테고리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텐서플로우 엔진을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 텐서플로우 2를 릴리스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기본적인 사양으로는 파이썬, 이게 이제 텐서플로우 엔진이 파이썬 랭귀지에서 작동을 합니다. 뭐 파이썬 말고도 다른 랭귀지에서도 이 텐서플로우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잘 지원하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파이썬입니다. 아, 그럼 내가 이 텐서플로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파이썬을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굳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우분투 16-16.03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사용하시거나 윈도우즈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맥OS를 사용하시거나 이 셋 중에 뭐 어떤 걸 사용하시더라도 다 이 텐서플로우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맥에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윈도우는 윈도우 7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윈도우 10, 윈도우 11 뭐 얼마든지 다 가능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설치 안 하시고 왜냐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공지능을 이제 이 랭귀지를 코딩을 해가지고 빌드를 해서 돌리려면은요, 최소한의 좀 시스템이 요구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GPU 자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GPU라는 게 이제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죠. GPU의 뭐 쿠다 프로세서가 됐던 뭐 또 AMD 계열이 됐던 이 CPU보다는 GPU의 그 텐서 코어라든지 이런 GPU 엔진을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트레이닝을 하고 에포크를 뭐 400개를 돌리네, 600개를 돌리네 해서 막 돌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인공신경망이 구축이 되죠. 노드가 이렇게 구축이 되고,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인공신경망이죠. 네. 그래서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이 그걸 구축을 시키려면은 GPU가 필요해요. 오랜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양이 빵빵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 구글의 콜랩이라고 해서 구글에 있는 서버 워크스테이션, 구글에 있는 서버의 자원을 이용을 해서 돌릴 수 있거든요. 우리 PC의 자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 구글 콜랩을 사용을 해서 돌려도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 설치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GPU 지원 사항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쿠다 지원 카드가 있는 우분투 및 윈도우즈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 GPU 뭐 텐서 뭐 쿠다 11.2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요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좀 인공신경망을 빨리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고사양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RTX 3080 뭐 내지는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 들어봤던 그 몇백만 원대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수십 개를 꼽아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 그래픽 카드가 요즘에 되게 비싸잖아요. 이게 고사양 그래픽 카드가 요구되는 곳이 일단은 뭐 원 목적은 게임이었어요. 그쵸. 게임에서의 3D 리얼타임 렌더링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고사양의 뭐 RTX니 과거에 뭐 GTX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RTX 3080 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은 게임 말고 다른 이유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채굴입니다. 채굴. 네. 그 비트코인 채굴 내지는 뭐 이더리움 채굴,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서 그래픽 카드가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비쌌던 거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이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네. 인공지능에서 이 인공신경망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의 자원이 요구가 됩니다. 초고사양의 그래픽 카드 자원이 요구가 돼서,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비싼 것이죠. 그래서
그놈 채굴 때문에 채굴 때문에도 그렇고 이 인공지능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때는 이제 이런 그래픽 카드 사양이 요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글의 콜랩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뭐 내가 돈 주고 그래픽 카드를 안 사더라도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얼마든지 접근해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 텐서플로우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학습 카테고리 들어가 보시면은요, 너무나 쉽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홈페이지, 지금 이 tensorflow.org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습에서 어디 볼까요? 네. 소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소개 보시면 이제 텐서플로우 뭐 자바스크립트용, 모바일용, 프로덕션용 있는데 우리는 뭐 텐서플로우 기본만 알면 되니까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텐서플로우 머신러닝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튜토리얼 보기, 가이드 보기가 나와 있는데 초보자용부터 시작하시게 되면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보자니까 초보자를 위한 빠른 시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텐서플로우 2.0 시작하기 초보자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구글 콜앱을 실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구글의 엔진, 구글의 그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는 그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구글 콜앱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구글 콜앱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텐서플로우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먼저 프로그램의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해서 이제 코드가 나와 있죠. import tensorflow as tf. 그런 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재생 버튼이 있죠. 재생 버튼 클릭해 주시면은 무시하고 계속하기. 재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램 디스크 여기 보이시죠? 사양이 보이시는데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4초 걸렸습니다. 일단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앱리스트 데이터셋을 로드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러오는 코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코드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러와 볼게요. 이것도 재생하면은 자, 다운로딩 데이터 프롬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1초 걸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케라스 시퀀설 모델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훈련에 사용할 옵티마이저와 손실 함수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조금 뭐 어려운 단어가 이제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만 뭐 이게 이제 계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으면은 그 중간에 인공신경망을 이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을 몇 개를 하고 노드를 몇 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일단 거두절미하고 재생하겠습니다. 뭐 0초 걸렸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노드에 대한 설정을 한 거죠. 인공신경망에 대한 설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델을 이제 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하고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델 핏, 모델 이벨루에이트, 트레이닝 모델, 그 다음에 테스트 모델 나오고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지금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지금 에포크를 실시해가지고 트레이닝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게 지금 쭉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구글에서. 그러니까 제 컴퓨터의 PC 자원을 소요하지 않고 지금 얘는 구글의 콜랩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구글 콜랩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지금 총 이렇게 5단계로 에포크를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맨 마지막에 이제 에큐러시라고 해서 정확도 97.61%로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훈련된 이미지 분류기는 이 데이터셋에서 약 98%의 정확도를 달성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의 인공신경망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이제 튜토리얼이긴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앱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로드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앱리스트 데이터셋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그 이미지 분류기라고 해가지고 뭐 티셔츠와 바지와 뭐 신발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게 패션 엠니스트라고 해서 이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이제 그 무료로 제공합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약 98%의 정확도의 그 인공신경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던져주면은 이 인공신경망이 이건 티셔츠예요. 이거는 신발이에요. 이건 가방이에요. 이거는 뭐 바지일 가능성이 90%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평가를 내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딴 게 인공지능이 아니고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네. 자, 이게 인공지능이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이제 이 고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미지 분류할 수 있죠. 이미지 분류할 수 있고 텍스트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텍스트 분류에서는 보통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벌트를 사용한 텍스트 분류가 여러분들 이 미디어 전공자분들에게는 좀 많이 그 적합한 좀 관련이 많은 그런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IMDb라는 영화 리뷰 사이트 있죠. 그 리뷰 사이트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 세트에 대한 감정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벌트를 미세 조정하는 이런 코드를 이제 이 튜토리얼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에는 우리가 이제 IMDb의 데이터 세트를 로드를 한 다음에 텐서플로우에서 버트라는 모델을 로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트와 분류기를 결합해서 이제 고유한 인공신경망을 구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세 조정을 거친 다음에 문장을 분류하는데 사용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런 그 버트라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 분석은 주로 이제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느냐?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양 또는 음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영화 리뷰나 감정 분석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만 개의 영화 리뷰 텍스트가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우리가 구글 콜랩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랩에서 실행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또 구글 콜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구글 콜랩에 들어왔고요. 벌트 모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셋업상에서 일단은 뭐 텐서플로우를 로드를 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하고요. 그 다음에 로드 했죠. 지금 4.9메가 지금 이렇게 쭉 로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미디어 쪽에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한 인공신경망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인스톨 해야 되겠죠. 네, 모델을 인스톨 하고요. 네, 인스톨이 완료가 되는데 뭔가를 계속 많이 인스톨을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인스톨이 됐나요? 네,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브러리들을 쭉 불러옵니다.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 텐서플로우 허브 라이브러리, 텍스트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네, 불러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MDb의 데이터셋을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IMDb의 데이터셋을 지금 이렇게 다운로딩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운로딩 계속 하고 있죠. IMDb의 리뷰 데이터들 있죠. 리뷰 데이터들 10,000개 정도를 다운로드하는 것 같은데 그걸 다 다운로드 했습니다.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이제 튜닝을 돌려줘야 되겠죠. 오토튠 실행하고 있고요. 네, 전부 다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리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들을 한번 보시죠. 리뷰 커멘트들을 한번 보시죠. 이 팬더미니움은 호러 무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stupid than funny 뭐 되어 있고 believe me when I tell you
When I tell you I love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있습니다. I love comedies, especially comedy spoof, airplane, 뭐 naked gun 뭐 이런 것들을 좋아했대요.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한 이런 식의 리뷰 코멘트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리뷰 코멘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리뷰 코멘트들을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온 다음에 프로세싱을 해야 되겠죠. 네, 벌트 프로세스 모델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에러가 났어요. 왜 에러가 났죠? 요 위에 버트 모델. 네, 이걸 먼저 수행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프리 프로세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트 모델을 다시 사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고요. 그 다음에 해당 모델을 디파인 한 다음에 좀 아까보다는 좀 단계가 좀 많죠. 모델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네, 모델 트레이닝을 시키고요. 에포크 5개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버튼 모델 트레이닝 하고요. 지금 단계가 인공신경망을 트레이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모델 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에포크가 지금 진행 상태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리겠네요. 그래서 지금 예상 소요 시간이 1시간 17분 정도로 나와 있어요. 네, 1시간 17분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모델은 일단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린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어떤 단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뭐 벌트 분석을 사용하셔도 되고 RNN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텍스트 분류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미디어 쪽에서 특히나 이제 요즘에 뭐 우리 뭐 정치 쪽 리뷰 코멘트라든지 뉴스에 대한 어떤 코멘트들 아니면은 뉴스 컨텐츠 자체를 전부 다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셔가지고 모델을 구축을 하시는 거죠. 모델을 구축을 하신 다음에 이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미디어에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정말 수많은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떤 융합적으로 도입하실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도 있다. 뭐 이걸 우리가 코드를 직접 짜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얼마든지 적용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하시는 텐서플로우의 전문가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요구사항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분야의 인공지능을 적용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인공지능이 뭔지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에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시키기 위한 뭘 학습을 시키죠? 학습을 시켜서 인공신경망을 구축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머신 러닝을 시키는 거죠. 기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배워 이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수학적 공식을 사용해서 행렬, 매트릭스를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수학적 공식을 사용을 해서 뭔가의 모델링을 했다면 지금은 이런 어떤 자연어 분류가 됐던 이미지 분류가 됐던 뭔가 분석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기계를 학습을 시켜서 이런 티셔츠와 비슷한 유형의 이미지를 던져줬을 때 이건 티셔츠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지는 뭔가 하나의 리뷰를 던져줬을 때 이거는 긍정적인 리뷰예요. 이건 부정적인 응답이에요.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분류를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죠. 그냥 그런 식으로 인공신경망이 구성이 된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그렇죠?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 단계를 통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서 이런 튜토리얼을 통해서 기본적인 텍스트 분류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이미지 분류 같은 부분들, 그 이외에도 뭐 오디오 같은 부분, 오디오도 많이 사용하죠. 네. 이미 여러분들이 뭐 실이라든지 뭐 다양한 인공지능으로 언어를 분석해서 언어를 데이터화하는 뭐 그런 형태로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적용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는 시작점으로서 텐서플로우를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진 모르겠는데 되게 혹하네. 내가 비록 미디어 전공자이지만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기도 해요. 리소스로 가시면 됩니다. 리소스에 가보시면은요, 리소스에 텐서플로우 인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인증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텐서플로우 개발자 인증으로 경쟁에서 앞서가기. 자, 이 텐서플로우 개발자 인증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전문가는 아니시지만은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가장 베이직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익히셨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텐서플로우 디벨로퍼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자 인증 프로그램이 시험이 $100짜리입니다. $100짜리고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6시간 정도입니다. 이 텐서플로우 인증서의 대상은 보시는 것처럼 레벨 1에서는 머신러닝을 도구와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개발자의 기초 지식을 테스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상 인식, 객체 감지, 텍스트 인식, 뭐 알고리즘 빌드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는데요. 총 6문제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문제 정도를 푸시는 거예요. 푸시는 건데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하시는데 뭐 전체적으로 코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가로넣기입니다. 가로넣기 시험으로 해가지고 모델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뭐 퍼센티지가 얼마의 정확도 80% 이상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패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시험에 응시할 자신이 없나요? 네. 없으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배경을 갖추지 못하셨다면 코세라의 딥러닝 AI 텐서플로우 개발자 전문 인증 특화 과정, 요 과정이 좋습니다. 네, 요 과정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세라로 들어가시게 될 것이고요. 이 코세라의 딥러닝.ai 텐서플로우 개발자 전문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13만 9천 명이 이미 등록을 했네요. 이 과정이 상당히 쉬운 편이거든요. 한 달 과정인데 저도 들었습니다. 네, 저도 들어서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완료됨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딥러닝.ai 텐서플로우 디벨로퍼 전문 자격증 해가지고 저는 수료를 했습니다. 네, 수료를 했고 이게 재작년이죠. 네, 2020년에 수료를 한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상당히 그 엔트리 레벨 기본적인 사항들만을 알려주고 있고요. 사실은 요 과정만 수료하시면은요 문제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격증 과정을 수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증을 하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텐서플로우 자격증 개발자 자격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개발자 자격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은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개발자 네트워크에 함께 포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개발자 네트워크에는 지금 현재 총 몇 명 있냐면요. 많이 늘었네요. 3,600명 있습니다. 3,672명 있네요. 이게 뭐죠? 전 세계에 이 텐서플로우 디벨로퍼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3,6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 계신 분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코리아로 검색하면 나오겠죠? 코리아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893명 네, 있습니다. 1000명이 안 됩니다. 네, 10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는 이거를 9월 달에 땄거든요. 여기 있네요. 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9월 2일 날 네, 따서 2023년 익스파이어가 되는 디벨로퍼 자격을 저도 네, 쉽게 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의 뭐 이력서 내지는 여러분들의 그 자격으로 하나를 추가하실 때 이 구글이 공인한 개발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구글이 공인한 인공지능 전문가죠. 네, 구글 공인 인공지능 전문가의 자격을 얼마든지 취득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상당히 막 거창하게 얘기되어 오고 있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인공지능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미디어 전공자라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미디어 플러스 인공지능 뭐 이런 식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가시면은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석사나 박사 과정 중에 이제 뭐 학술지에 발표를 하신다든지 연구를 하신다든지 졸업 논문을 준비하신다든지 할 때 이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의 미디어에 요즘의 추세가 그렇거든요. 인공지능이 좀 추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뭔가 미디어의 어떤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융합시켜가지고 뭔가 연구를 하시는 부분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지만 인공지능 전공자들은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뭐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들 뭐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또는 뭐 여러분들과 같이 미디어면 미디어, 영상이면 영상 이렇게 각 분야의 전공자 분들께서 어떤 플러스 원의 형태로 인공지능을 학습하신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을 해내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네, 당연한 것이고 인공지능을 전공하시는 분들, 뭐 공대에서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게 벽을 두고 그거는 딴 나라 얘기야, 인공지능은 딴 나라 얘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한 걸음 여러분들이 이 4차 산업 시대의 미디어의 과목을 통해서 좀 접근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뭐 이런 텐서플로우에 한 번쯤 관심 가져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텐서플로우의 그 구글 공인 국제 자격증이죠. 네, 구글 공인 이 텐서플로우 자격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게시판을 통해서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좀 답변을 드리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4차 산업시대 미디어 세 번째 주차에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엔진 중 하나이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공지능 엔진이자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인공지능 엔진인 텐서플로우 엔진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좀 친숙해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발표가 있죠. 그래서 워크숍 발표 함께 또 렉처도 함께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렉처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번 주에는 실시간 수업이 없죠. 네, 발표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실시간 수업 없이 이렇게 제 렉처로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죠. 네,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